원인은 잘 알려진 것은 화학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벤지딘이나 이 나프틸라민, 자세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고무, 석유화학 이런 화학 물질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고 하면은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 흡연은 3배 내지는 많게는 5배까지 방광암, 요로상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장기간 아래쪽은 이제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는데 장기간 방광에 카테타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어떤 기계적인 자극, 방광 결석, 요즘은 별로 없는 경우고, 또 여러 항암제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일부 조금 그 골반 쪽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 받은 것이 방광암 발병과 좀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요로의 그 안에 내벽을 이루는 요로 상피에서 생긴 요로 상피암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10% 미만에서 일부 아주 순수한 피부암 같은 편평상피암이 방광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암도 전립선암도 다 이제 선암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몸에 어떤 그 분비선에 생기는 암을 선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암, 순수 선암이나 육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종과 육종의 차이는, 이제 암종은 지금 방광이나 소장, 대장처럼 점막이 있는 그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것을 암종이라고 그러고요. 그 외에 우리 몸에 있는 그 몸에는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뼈나 연골, 그 다음에 지방, 근육, 이런 것들은 다른 장기와 장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본드처럼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생기는 암은 암종이라고 하지 않고 육종이라고 하는데, 방광에도 근육과 지방이 있으니까 이런 드물게 육종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로상피암이고, 이 요로상피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암의 증상은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붉은 이제 피오줌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관적 혈뇨가 방광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쪽의 요관암이나 신우암 경우에도 이 유관적 혈뇨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니고요. 또 암의 상태에 따라서 혈뇨는 조금 애매하지만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든지 소변이 급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방광이 자극돼서 오는 방광 자극 증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서 배뇨 장애 쪽으로 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요관, 아래쪽 요관과 방광을 보여주는데요. 방광이 둥그렇게 단순하게 생긴 주머니 모양인데, 안에 여기 이쪽으로 해서 소변이 나오는 요관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광 암종의 위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외측벽에 있을 수도 있고 위측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아래쪽에 요관구가 있는 이 방광 삼각부의 한쪽에 이런 식으로 암이 생기면은 이 요관구가 막히게 됩니다. 이 요관구가 막히게 되면은 콩팥에서 만든 소변이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으로 타올라야 되는데 막혀서 못 차오르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요관을 따라서 소변이 점점 쌓여 오르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이 콩팥이 소변으로 차서 물풍선처럼 부풀게 됩니다. 그거를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콩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옆구리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좀 암의 병기가 좀 높은 경우에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암을 이제 유관적 혈뇨를 보시고 병원을 찾으시면은 대체로 2가지로 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복부와 골반이 나오는 CT.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첫 그림에서 설명드린 그 신우, 요관, 방광,
뭐 물론 콩팥과 전립선, 간 뭐 다 나옵니다. 보골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조영제가 흘러가는 요로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우 요관 방광 상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를 참고해서 방광 내시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광 내시경을 먼저 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눈으로 보는 검사니까 방광 내시경이 제일 확실하겠죠. 그래서 방광 내시경은 지금 모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연성 내시경으로 되어 있고, 방광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방광 내시경이 아주 힘들고 지금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고, 또 그 보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번거롭지도 않고 그냥 금식도 필요 없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그래서 이 방광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그 위쪽은 복부골반을 CT로 찍음으로써 방광암을 진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어떤 진단, 그리고 이 CT로 보는 거는 이 방광암의 대개의 이 크기, 위치, 그리고 혹시 전이된 소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림프절로 전이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 병이 1기냐 2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참고 자료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CT에 보게 되면 이쪽에 무슨 혹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이 혹이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각 다른 경우의 사진인데, 그래서 내시경을 봐서 혹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광에 혹이 여기 하나 있네, 두 개 있네, 여러 개가 있네, 이렇게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내시경으로 이 혹을 절제해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어서 그걸 병리과에 보내가지고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것이 암세포다 이렇게 병리 결과가 나올 때 확진이 되는 거죠. 확진이. 그래서 대충 보면 뭐 경험상 뭐 방광암이네 이렇게 하지만, 확진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 검사로 이루어진다 것입니다. 드물게 이제 요 세포라 그래서 소변 검사에 암세포가 나와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암세포가 소변 검사에 안 나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나왔을 때만 의미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광암에 이제 이렇게 방광암이 보일 때, CT에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없애게 될 텐데, 내시경 수술로 이 방광암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그림인데요. 이 방광의 여기는 괜찮은 방광벽인데, 요 방광벽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아래쪽 그림이 됩니다. 이게 방광의 그 얇은 이 방광벽이 뭐 1cm이 안 됩니다. 보통 몇 밀리밖에 안 되는데, 그 벽의 단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있는 요로 상피 세포들로 점막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점막 하층이 있고, 대부분의 두께는 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 그리고 근육 바깥에는 이제 모든 장기가 그렇듯이 이 지방으로 이렇게 덮어서 포장지처럼 싸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우리 몸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지만 근육까지는 이 암은 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근육 침륜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근육 침범이 없는 방광암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그림을 보게 되면 방광암 뿌리가 근육까지 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육까지 침범된 방광암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치료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방광암인 경우에는 비근육 침범암인지 근육 침범암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외래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요도를 경유해서 방광에 있는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내시경 수술이죠. 내시경 수술. 그래서 이거를 방광 절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제경에 있는 손잡이를 쥐었다 폈다 하면은 앞에 있는 이 루프처럼 생겨 있는 갈고리가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 쉽게 설명해서 방광암을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그 전류가 흘러서 전기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류 흐르는 전기칼을 통해서 이걸 절제를 해냅니다. 이것은 대개는 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없으면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목표는 가능하다 그러면 안에 있는 혹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종양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절제해내고 그런 치료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 방광 종양의 아랫부분의 근육층까지 절제를 해서 따로 병리과에 그것은 슬라이드를 따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암이 근육까지 가 있나 아니면은 근육까지 침범되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이 이 수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방광벽이 이렇게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광벽이 얇아지고 또 피가 이렇게 방광벽에서 막 나기 때문에 요 전기를 통해서 피를 다 이렇게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광은 좀 얇아져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군데 있고 그러면 조금 수술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방광혹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술 후에는 약간 굵은 호수를 폴리 카테타라 그러는 카테타를 삽입하고 수술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척을 해주면서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고, 수술 마치고 병실에 올라와 보면은 이제 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호수를 방광 얼마만큼 어떻게 잘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뺄 수도 있고, 호수를 이틀 있다 뺄 수도 있고, 또 피가 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일, 4일 있다가 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제된 범위에 따라서 그 호수를 빼고 평상시대로 소변을 볼 수 있으면 퇴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술할 때 했던 조직들은 다 병리과에 가 있겠죠. 그래서 그 퇴원 후에 외래 오시는 날짜를 잡아드리면 그 병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암이 100% 맞다 아니다. 방광암인데 이것은 비근육 침범암이다, 근육 침범암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장에서 모든 그 종양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너무 많고 방광에 전부 다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군처럼 생긴 방광벽을 다 긁어낼 수가 없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 2번, 3번에 나눠서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한 3주 간격으로 해서. 그런 다 잘라낼 필요가 있고 잘라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검사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